일상적인 풍경이고 저기 영상에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거기에 사운드가 실질적으로 묘한 분위기를 조금 의도하려고 했거든요. 사물들에서 사물과 사물들이 제가 의도한 멜로디라든지 그것들이 일상의 사물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새롭게 의미가 만들어지는 걸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상에서도 유심히 보시면 되게 긴장감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흔하게 봤던 바닷가 풍경이고 이렇게 풍경인데 사람들이 전혀 없는 듯한 느낌들, 낯선 느낌들, 그런 낯설게 하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작품에서. 자, 앞으로 이제 작업하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아까 인터랙티브 아트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더 전적인 부분들이 미디어 쪽으로 더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 매체들을 제가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거대로 지금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서사 구조들을 가지고 더 확장시켜보는 것도 제 작업 세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쭉 종적으로 제가 작업이 진행해 왔던 것들이 또 10년 후에도 새롭게 좀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생업도 하면서 이렇게長시간 전시들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까지는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걸로 작업을 했었고 그때 사실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이런 그런 호칭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미술이라고 할 때 어떤 사조라고 하는 거는 작가들이 나는 이런 것을 혹은 나의 이야기로 혹은 나의 컨셉으로 무엇으로 주장을 한다는데 내가 쓰는 매체 자체가 이야기가 된다? 내가 관심사가 매체였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비디오 및 컴퓨터 이런 거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에서의 어떤 이상한 지점들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을 저렇게 바라보게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지 미디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야말로 한 15년 정도, 20년 좀 안 되겠네요. 그 정도 가까이 하다가 2015년에 드디어 미디어 작품을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깎아서. 그러니까 나무라는 미디어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나무를 깎아서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경애를 한번 좀 표현해야겠다 해서 그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었죠. 아이폰 케이스를 요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리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영상들이 벌어지고 이런 작업들을 만들면서 정말 매체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그때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드로잉부터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연필을 왕창 샀어요. 연필을 왕창 사서 드로잉을 한 게 아니라 연필을 부숴보고 색깔 벗겨내고 깎고 그야말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연필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대한 고찰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실제로 제가 나이 먹으면서 느꼈던 어떤 소외 같은 것들 세상은 바뀌고 옛날엔 미디어는 늘 앞에 달린 게 레트로가 아니라 뉴였어요. 뉴 미디어. 이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그동안 말하자면 새로운 미술사주에 목말랐던 현대미술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집중할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미디어 아트가 막 그렇게 매스컴이 등장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야말로 작가들의 한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쓰고 있는 매체에 대한 것이 컴퓨터랑 비디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미디어 아트라고 그룹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죠.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그러면서 느꼈던 소외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저 작업의 스토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다음에 2016년에 에리스에 도착하다, 에로스가 아니라 에리스에 도착하다라고 하는 이제 전시 개인전을 발표를 했는데 에리스는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 다음에 발견된 10번째 이제 행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명왕성도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에리스의 발견이었어요. 에리스라는 그러면서 이제 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행성에 제가 스테들러 호를 타고 날아간다 말하자면 연필이죠. 연필이 슝 날아가서 에리스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들을 소해라는 이야기로 빗대어서 하는 거의 시작으로서의 연장선이 지금 저 작업이에요. 저것도 말하자면 어떤 공고히 되어 있는 가장 고가의 그리고
기술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싸구려의 노란 연필이 뚫고 나와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컨텐츠 작업이고요. 그런 작업으로 요즘에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러고 있습니다. 미디어 하면 뭐 이제 예를 들면 TV, 텔레비전 이런 게 미디어인데 텔레비전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활용을 잘했던 예술가는 한국 사람이었죠. 백남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재주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유행했는데 지금은 좀 유행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짓거나 담배를 피거나 할 땐 예전에 다 성냥불을 켜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중국산 라이터가 오면서 전부 다 성냥은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룹 사운드라고 하는 밴드들이 옛날에는 건아들도 그렇고 대학교마다 다 밴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룸사롱 같은 데 가서 노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룸사롱도 결국은 룸사롱에서 노래하던 친구들도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노래방 기계가 나오면서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역사를 지나가면서 거쳐가면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그 환경들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잠업연구소였지만 결국은 폐산업시설이 돼서 이제 이런 북한문화공간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누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했던 이제 그런 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성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성냥 공장이 어디가 있을까 검색을 해서 그 성냥 공장을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작업하려고. 경상북도 의성에 성광사라는 성냥 공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냥 공장을 왜 갔냐면은 그 성냥을 킬 때 그 옆에 이 발라져 있는 황색깔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관객들이 직접 불을 한번 부어보게. 그래서 그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건 성냥 옆면이었잖아요. 이번엔 성냥 알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알. 그걸로 조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냥 공장에 가서 그 성냥함을 만드는 반죽을 얻어와가지고 그걸로 막 조각을 하고 전시 마지막 날에 불을 태워서 없애고 그런 쓸데없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06년 초부터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생명체에서 그 생명체의 생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센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컴퓨터로 어떤 조형적인 그 형상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걸 이제 3D 프린터로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출력을 해가지고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조각 작품이 6버전을 거치면서 다시 디지털한 생명체로 로봇 그 기능이 이제 추가되면서 이제 그 디지털한 생명체로 이제 진화해 나가는 일련의 그런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예술공간에서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좀 스토리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또 혹시라도 공부를 해주시면 거기 지하층에는 감각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꾸며놨는데요. 그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영상을 위한 혹은 인터랙션을 위한 그런 영상 장치가 이렇게 맵핑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실루엣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기계가 혹은 센서가 선별해서 바라보는 물질 세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좀 비주얼한 그런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예시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전력 질주하고 있는 뭔가 좀 신나서 그런 좀 그 물질 세계가 정보화되고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이진법으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물이 있는 그대로 정보화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정보가 뭉개져서 전산화되거든요.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뭉개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어떤 작업들,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수입니다. 제 작업의 주제는 초기 작업의 주제는 홍성문화였고요. 그 다음에는 외계인을 띄우는 인간의 욕망 이런 거. 최근에는 우주를 욕망하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홍성문화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거가 기억에 이제 생생한데, 제가 9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저는 이제 80년대 학번이니까 뭐 반구상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 교수님이 참고 작가라고 저부터 책을 한 10권을 도서관에서 빌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권을 빌려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올드하고 후진 작가들이에요. 지역 작가들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의 한물 간 작가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교수님이 나한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 미술과 그 독일에서의 교수님이 바라보는, 내 작품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너는 왜 이런 작업을 하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유학을 가면 다 그런 고민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때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할 게 이제 혼성 문화라든지 아니면 동양성이라든지 뭐 그런 고민부터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SF까지 해서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뭐 가장 혼성적인 모티브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가장 혼성적인 게 약간 타투 같은 거더라고요. 자탕에 인간의 욕망이 섞여 있는 것들, 뭐 되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희망사항, 뭐 이런 것들이 타투의 모티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작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LED 작업도 그 작업의 연장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LED 작업 후에는 혼성문화, 또 가장 또 혼성적인 뭔가 생각하면 타투하고 또 하나는 또 종교예요, 사실. 종교는 이제 뭐 신흥 종교들, 그러니까 외계인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에 대한 뭐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왜 외계인을 믿으려고 그러지? 진짜 외계인 있나? 뭐 이런 고민하다가 이게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고 외계인을 믿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외계인은 투영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신을 만들려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혼성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욕망부터, 그런 다음에 지금 뭐 최근 작업은 뭐 우주를 욕망하다, 뭐 경계편이 뭐 이런 작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 작업을 시작했던 때 접했던 매체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 작업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새로 나온 매체도 계속 관심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김미선 씨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건 매체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상 작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저 동상이 총 몇 개가 6, 7개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고, 첫 번째 예를 들면 극작가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오는 영상일 것 같아요. 그게
뉴욕에 있는 어떤 공원에 있는 브라질에서 미국 뉴욕을 기진한 20년대인가 30년대쯤에 1900 그때쯤에는 그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되게 관계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되게 안 좋은 나쁘다가 나오면서 안 좋은 관계가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최근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그 움직이지 않은 역사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그 조각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차를 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시간은 다 생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조각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관심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우리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은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지하고 지내는 건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작업에서 저희 저 비교 작업뿐만 아니라 설치 작업이나 인터뷰 작업이나 웹 작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구조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뭐 구글에서 윈이라고 MION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인터뷰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작업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에도 영상 작업 다 도큐멘테이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성들을 어떻게 저 작가들 풀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되게 재밌었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89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꿈이 영상 작가예요. 백남준 씨 작업을 보고 이제 영상 작업이라는 걸 비디오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브루스 너만 같은 이제 영상 설치 작업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환경조형물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작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작가가 환경조형물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 거를 제가 몇 번 만들어 드리다가 이제 영상 설치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 이한수 작가님 또 한계준 작가님 제가 한국의 영상 작가로는 구태어나는 데면 한 1.5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백남준 한국의 영상이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가 백남준 선생이 이제 1985년대 84년대 굿모닝 미스터 웰을 보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기존의 작가들 김혜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영상 작업을 시작하고 아 이것도 아트가 되는구나 해갖고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분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 들어가서 가리키면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영상 수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하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갖고 많은 작업을 했어요. 특히 제가 여행이라든지 이제 뭐 트렁크에다 짐 싸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보면 이제 여행을 처음 갈 때는 가방 안에 많은 짐들을 넣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싸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씩 빼게 되는데 그 가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내 인생인 것 같고 가방이 나 무엇에 담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빨개 벗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나비도 들어있고 이런 영상 설치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CC 카메라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CC 몰래카메라, CC 카메라 같은 거로 이제 인사동의 덕원 갤러리에서 그 옥상에다 카메라 설치해서 종로까지 이렇게 종로랑 저 인사동 끝에 있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객들이 영상으로 끌어들여갖고 화면을 보게끔 하는 작업도 했고 2004년도 또 작업은 광주 비엔날레에서 2004년에 광주를 제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1980년에 광주 사진을 찍어서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그 미로를 만들었어요. 사진을 오려 붙여서 미로를 만들어놓고 가상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전남도청도 있지만 어떤 거는 80년대가 있고 어떤 거는 2004년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즘 드럼처럼 조그만 스포츠카에다가 RC 자동차에다가 카메라를 걸어갖고 관객들이 조종하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뭐 사운드나 이런 작업하다가 최근에 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거 한 3년 정도 된 작업들인데 이거는 이제 진공포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성형 수술도 하고 또 어떤 거를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진공포장인데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시각화시키느냐 이런 작업을 했는데 사진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가상의 투명 비닐을 계속 씌우면서 눌렀다 뺐다 그다음 빛을 줬다 하면서 입체 쪽에 질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의 특징이 이제 비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물성이 플라스틱화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리고 또 일루션적인 이런 것들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당분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업하기가 쉬워요. 컴퓨터 한 대랑 마우스 한 3개월에 한 번씩 마우스만 바꿔주면 계속 해서 이제 손목이 좀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원래 페인팅으로 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계속 툴에 대한 좀 욕심이 많아서 포토샵부터 디지털 쪽부터 쭉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이제 주제를 듣고서 미디어는 과연 어떻게 저희한테 작용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주로 하는 뭐 아날로그 형태, 그리고 이런 영상과 홀로그램 매핑을 통해서 하는 디지털.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과 가장 최신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그 두 가지를 섞는 작업을 저희가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작용하는 것 중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진실이랑 거짓이랑 이게 점점 복잡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페인팅 같은 경우는 좀 좌뇌랑 우뇌를 형상화해서 데칼코마니로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영상이 쏘이면서 아날로그적인 뇌, 옛날에 이런 미디어가 현 시대의 미디어, 홀로그램 매핑에 들어오면서 계속 변화하고, 긍정적 변화하기도 하고, 부정적 변화하기도 하고, 뇌가 멈추기도 했다가 복잡해지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거기서 제가 내린 그냥 현재까지 결론적으로는 나라는 한 사람이 판단하거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빛으로 이렇게 물들고 꺼지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표현해봤습니다. 워낙 저희는 계속 산업 쪽 프로모션이라든지 이쪽에 바로 보여지는 그런 곳에서만 있다가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검색해주세요. 유튜브도 있습니다.